자, 질문한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들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처음 보면.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토이라고 하는 CPU가 갖고 있는 명령어 집합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C 언어나 이런 식의 고급 수준의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러한 언어를 직접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CPU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그게 어떤 뭐 지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수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그대로는 알아서 지가 해석을 하고 할 수 있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작은 조각으로 나눈 단순화된 그런 이제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준다. 그 과정을 해주는 것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것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고급 수준 언어로 우리가 작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어셈블리 언어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고급 수준의 언어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뭐 고안을 해낸 거지요. 문법들을. 그 C 언어도 있고, 파스칼 언어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자바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각각의 이제 언어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이제, 내가 이 컴퓨터에 실행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오류가 별로 없게 표현할까.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언어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C 언어도 있고 또 뭐 C++ 언어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정의가 된 언어가 있으면 그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어쨌거나 이제 C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언어마다 이제 그게 맞는 컴파일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CPU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될 명령어 집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이라고 하는 CPU는 한 20개 정도 이렇게 딱 그 정의가 된 그 명령어들만 실행한다. 그리고 C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컴파일을 하면 이 20개 남짓의 명령어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명령어 집합들을 이제 나름대로 각 명령어마다 기능이 뭐다 하는 것이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d 명령어 같으면 뭐 그 오퍼란드 2개 값을 더해서 그것을 이제 목적지 레지스트에다 기록을 하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를 갱신을 한다. 이게 이제 add 명령어의 기본 이제 실행 해야 될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명령어마다 그 명령어가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뭐 산술 논리 연산들이야 이제 CPU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그 연산을 하는 결과를 목적지 레지스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동시에 뭘 한다고 했냐면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 값도 같이 갱신을 해놓는다. 거기는 우리 네거티브 비트하고 제로 비트 2개가 있는데 그걸 갱신해놓는다. 이걸 왜 하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문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에서는 이런 식의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를 갱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정의를 했어요. 대신에 브랜치나 이런 명령어들은 그걸 또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를 갱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명령어, 스토어 명령어는 메모리에 대해서 읽기나 쓰기를 할 때는 로드 명령어, 스토어 명령어를 쓴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읽고 오는 것은 로드 명령어로만 하고 메모리에 쓰는 것은 스토어 명령어로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명령어들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기계 코드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번 여기서 할 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기계 코드, 명령어가 있으면 그것이 원래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작동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 거냐? 그 질문 중에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가 왜 갱신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경신되도록 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명령어 집합을 정의를 할 때에 산술 논리 연산을 하면서 동시에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도 같이 경신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정의를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브랜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를 경신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거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을 실행할 때는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를 경신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명령어들은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를 경신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 주로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브랜치 문장을 할 때, 그 다음에 나올 때, 브랜치를 할 때에 조건을 검사하는 용도로 그걸 쓰기 위해서 산술 논리 연산에서 결과를 갖고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0여 개의 명령어 집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논리 회로로 이제 작동하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CPU는 이제 기계 코드를 근거로 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번 이 CPU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실행해야 될 명령어를 읽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 실행을 하고, 또 다음 명령을 읽어오고, 이것이 이제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명령은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도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셈블리언이나 C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컴파일하고 어셈블링을 하면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나오고, 그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을 읽어올 때는 이제 명령을 어디서 읽어와야 될지에 대한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고 표현하고 하는 뭔가 내부의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한 거죠. 그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레지스터는 항상 다음에 읽어와야 될 명령어 주소를 저장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모든 이제 프로그램 논리회로 진행이 아무래도 간편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매번 명령어를 하나 읽어올 때는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서 읽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명령 하나 읽어오고 난 뒤에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는 그 값을 미리 하나 생각시켜 놓자. 그럼 다음번에 읽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소를 읽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명령을 읽어오는 단계가 한 번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읽어온 명령어를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절차가 될 텐데, 어쨌든 명령을 읽어오는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주소를 어떤 식으로든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고, 메모리에 읽기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나올 거다 이거죠. 그것을 CPU 내부에 어딘가 보관을 하는 거지요. 그 보관하는 또 용도로 별도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쓰자. 거기다 일단 보관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실행할 때는 그게 들어있는 값을 이용을 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 종류가 뭔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실제 실행해야 될 내용은 각 명령어 종류마다 하는 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명령어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뭔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하는 작업이 이제 디코딩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술 논리연산을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어떤 값을 읽어와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 그룹이 있고,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의 어떤 주소에다 기록하는 그런 명령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브랜치에 관련된 명령어 그룹이 있다. 이 네 가지 그룹을 구별을 해서 다음 상태를 달리해줘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각 상태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각 명령 그룹마다 발생해야 될 신호 그룹이 달라야 되겠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상태는 그 명령 그룹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달리해주고, 따라서 각 상태마다 고유한 일들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또 명령 읽어오는 상태로 무조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태 처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디코딩 할 때는 이제 다음 상태를 구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명령어 종류에 따라서 달리해주고, 거기다가 불러서 프로그램 카운트도 미리부터 하나 생각시켜 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각의 명령 그룹마다 하는 이런 이제 산술 논리에서 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인스트럭션 레이스에 들어와 있는 그 값들에 의해 가지고, ALU에 들어갈 값들도 결정이 되고, ALU에서는 어떤 기능이 실행될지도 결정이 되고, 거기에 어쨌든 명령에 맞는 연산 결과가 ALU에서 나옵니다. 조합 논리죠, 여기까지는. 거기 나온 결과를 목적지 레이스에다가 지정적인 목적지 레이스에다 기록을 하면 되겠다. 거기다가 동시에 컨디션 코드 레이스 값도 갱신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ALU 관련되는 그룹에서 하는 일이고요. 브랜치 관련되는 명령 그룹에서는 결국은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 카운트 레이스를 다르게 바꾸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카운트 레이스 R7번을 어떤 지정된 다른 값으로 바꾸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그렇게 하나 생각했던 것은 무시가 되고 그 목적지 레이스가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보면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 있을 테고 따라서 명령을 읽기에 가게 되면 바뀌어 있는 주소에서 명령을 읽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목적지 레이스에다가 적절한 산술 논리에서 하는 결과 주로 보면 덧셈을 했죠. 덧셈을 한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는 작업이더라. 대신에 이제 이 컨디션 코드 레이스는 여기서는 갱신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명령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작업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읽어와야 될 메모리 주소를 연산을 하고 그 주소를 메모리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읽기 신호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메모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지정되어 있는 목적지로 일단 기록을 하고 이것이 이제 로드 명령에서 하는 일입니다. 스토어 명령어는 반대로 어쨌든 역시도 메모리에다가 보낼 주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연산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가상기 이용할 텐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주소를 결정을 하고 메모리 주소를 보내고 메모리는 쓰기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써야 될 데이터는 또 CPU 내부에 있는 어떤 레이스 값을 또 데이터로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에 그런 기록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각각의 명령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지고 어쨌든 이제 디코딩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각각의 명령 그룹마다 OP 코드가 서로 다르니까 그 값이 그냥 상태 번호로 사용되도록 하자. 그러면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명령어 코드, 인스트럭션 레이스에 들어있는 OP 부분, 그 3비트 값을 다음 상태로 해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토이 CPU는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명령어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하면 단순히 OP 코드만 갖고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회로가. 훨씬 더 복잡해질 텐데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실제로는 디코딩 할 때 이렇게 바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회로가 단순해진 거죠. 일부러 간단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오피코드 그룹이 이제 여기서는 000, 001, 010, 011이니까 나머지 상태들을 적절하게 이제 111, 110으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 중에 보면 사실은 이 디코딩 상태가 굳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작업하고 이 작업을 사실은 묶어도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묶어도. 왜냐하면 메모리에 읽어와서 IR에 집어넣으면서 그 삽입 세비트를 스테이트에 집어넣고 이걸 증가시키고 이것도 아마 논리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실제. 그래서 현재 이 회로 설계상에서는 이 두 개를 묶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거든요.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읽어온 내용을 IR에 기록을 하면서 최상위 세비트는 스테이트에 바로 집어넣어버리고 프로그램 코드 일로 급정시키고 또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대부분의 CPU들은 보면 이 디코딩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리고 이제 회로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원을 켜게 되면 이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숙제할 때도 보면
처음 상태가 이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상태 처리를 보완을 해줄 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필은 전원을 켰는데, 뭐 이 상태가 됐다. 그럼 이상한 짓을 하겠죠. 그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CPU들은 보면, 이 상태뿐만이 아니고, 그럼 프로그램 카운트는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제일 처음에 전원을 키면, 어디서 읽어야 되냐. 그 레이스 값들에 대한 뭐 것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그 상태에서 보통 보면 CPU에 그 전원이 연결되고 거기에 보통 리셋이라고 하는 그 핀이 따로 하나 있어요. 아마 실제 우리 그 컴퓨터에 보면 그 리셋 스위치 누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럼 쉽게 이렇게 리셋 신호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서 이 각각의 상태들이 어떤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 같은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여기 3비트의 3개의 D 플립플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각각의 비트가 111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든 그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카운트는 그러면 처음 무슨 값이냐. 그 역시도 어떤 미리 어떤 지정되어 있는 값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무조건 2000번이 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무조건 2000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값이니까 보통 보면 제일 끄트머리 주소 제일 상위 비트가 1111로 시작하는 뭐 어떤 그런 주소가 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리셋 신호가 발생하도록 전자표로 만들어서 리셋 신호가 발생을 하고 그 시점에 내부 상태는 이 상태로 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 값도 미리 지정된 어떤 주소도 세팅이 되도록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트가 세팅되는 그 주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전원을 켰을 때 작동해야 될 프로그램. 거기는 따라서 램 가지고 안 되겠죠. 처음부터 전원을 켜자마자 작동해야 될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 롬이 들어있습니다. 그 롬에다가 전원을 켰을 때 작동해야 될 프로그램을 미리부터 넣어놓은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부팅할 때에 처음에 뭐 하드웨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부트로도 읽어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거기에 딱 미리부터 넣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전원을 딱 켜게 되면 그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하드웨어 설계할 때 이제 그 처음에 리셋을 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 카운트 주소에 해당하는 그 메모리 영역에는 그때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 미리부터 롬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하드웨어 검사하는 작업들이 있고 거기 끝나면 이제 부트 디스크에서부터 뭐 블록 제로 제가 앞에 부트 블록을 읽어서 메모리에 어떤 주소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치로 이동을 해갑니다. 그럼 거기 이동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메모리에서 디스크에서 읽어온 부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부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또 디스크에서부터 운영체제,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가지고 다시 또 OS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쫙에다가 메모리에 로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OS의 시작본으로 이동을 해가면 이제 그때부터 운영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운영체제 초기화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절차가 이제 부팅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일이 빼고 일단은 어쨌든 전원 리셋을 하면 프로그램 카운트도 어쨌든 뭐 어딘가에 적절한 주소에로 가서 그렇게 읽어드리려고 할 거고 초기화된 상태도 111이 된다. 이렇게 우리 그냥 가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태 처리도가 완성이 되면 이것에 맞도록 작동하도록 회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 회로가 이제 이런 식의 회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상태나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 컨트롤 로직의 내부에 이 D 플립플랍 3개의 상태 비트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회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컨트롤 로직에서 각각의 해당하는 신호들을 발생시켜서 각각에다가 이제 보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컨트롤 로직에 들어가야 될 회로를 이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죠?
나머지는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요 내부의 순환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각 상태마다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명령을 읽어오는 상태, 디코딩을 하는 상태, 그 다음에 그 ALU 연산을 하는 상태, 로드 연산, 스토어지 연산, 브랜치 연산 각각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또 신호가 구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어쨌든 이제 미리부터 다시 본다 치면 이렇게 10가지의 신호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ADD, RPC, ADD, ALU 등등등 이런 신호들이 적절하게 있을 테고, 그래서 각 상태마다 예를 들면 이제 명령을 읽어오는 상태 111이 될 텐데,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입력은 현재의 상태와 그 다음에 IR 레이스에 있는 오피코드 쉐비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출력되어야 될 각종 컨트롤 신호와 다음 상태가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1 상태에서는 오피코드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현재 IR 레이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이 다음 상태는 무조건 110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각각 신호는 이런 신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0에서는 이건 이제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현재 오피 코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빈칸을 해놨는데 이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따로 좀 자세하게 쓰려고 일단 비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00 상태로 왔으면 이제 ALU 연산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현재 IR 레이스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신호가 나와야 되고, 다음 상태는 무조건 명령 읽어오기 위한 111로 간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001, 010, 011 다 마찬가지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그 용도를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지금 X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완전히 채워져야지 이제 이 진리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로를 만들 텐데. 자, 그래서 일단 요 넥스트 상태로 넘어가는 거, 요 부분은 우선 빼고 각각에 대한 컨트롤 신호들만 한번 따져보게 되면, 우선 111 상태다. 그러면 이제 명령을 읽어오는 상태죠. 명령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다가 주소로 보내야 되고, 메모리에는 읽기 신호를 보내야 되고, 메모리에서 나오는 값은 IR 레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현재 상태 사이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레이스 파일에는 이제 R7번 레이스 값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 항상 여기에는 R7번 레이스 값 현재 값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전송 게이트들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값을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송 게이트를 ADDR PC를 1로 만들어주고 요놈은 막아주는 거죠. ADDR ALU는 0으로 만들고 하면 요놈은 차단이고 요놈은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요 신호는 기본적으로 명령을 읽어올 때만 쓰는 것이고요. 요 값은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로드나 스토어 실행할 때, 로드나 스토어 명령을 실행할 때에 어느 주소에서 읽기 할 때에 그때 이걸 쓰는 거죠. 적절하게 주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프로그램 카운트, 명령을 읽기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걸 1로 만들어주고, 그럼 이렇게 다 전달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메모리한테 이제 지금부터 작동을 해라. 활성화 신호를 주고, 여기에는 읽기 이제 쓰기를 구별해야 되니까 읽기에 대한 신호를 주고, 그래서 이네이블은 1, 메모리 라이트는 0. 그래서 보내게 되면 이 메모리는 이제 어쨌든 이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가 활성화가 되면 그 시점에 현재 들어온 주소를 보고 읽기 쓰기인지를 보고, 그래서 읽기에 해당하면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가 자기네 메모리 자체도 여기다 전송 게이트가 붙어 있어요. 앞에는 순차 논리 회로 끝부분에 그 메모리, 램 그 회로를 봤을 텐데, 여기에 이제 통과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메모리 읽기 할 때만. 메모리 읽기 할 때는 여기에 문을 열어서 나옵니다.
평소에 차단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럼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곳곳에 막 전파가 되겠죠. 자, 여기도 전파가, 여기도 전파가 다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지만, 다른 데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 신호만 1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 값이 여기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발생 안 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명령 읽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신호들, ADDR-PC1, 그 다음에 로드 IR1, 그 다음에 메모리 이네이블 1, 메모리 바이터민 0, 이렇게만 해도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명령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메모리로부터 이렇게 와서 기록이 되면 이제 다음 상태는 아까 본 것처럼 110으로 간다 이거죠. 110에서는 이제 디코딩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디코딩 작업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OP 코드에 있는 이 3비트, 이 제일 상에 있는 3비트 값을 다음 상태 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트를 1만큼 증가시켜주고, 요 작업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을 여기다 어떤 식으로든 내부에 다음 상태로 기록되도록 해주고, 프로그램 카운트를 1만큼 증가시켜주는 신호를 하나 발생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나머지 하늘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상태가 이제 이 값에 따라가지고 000일 수도 있고 001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OP 부분에 000이었다면, 산술 논리 연산이었다면, 그러면 실제 해야 될 일은 다음 상태가 이제 000으로 왔어요. 그럼 이 상태 해야 될 일은 이제 ALU로 나오는 이 값을 어딘가의 목적지로 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ALU 나오는 값 자체는 나머지 부분들, 여기에 있는 이 값들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진 값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LU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AND를 할지를 결정이 돼서 그 값이 선택돼서 나왔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값도 이 쉐비트에 의해 가지고 선택된 값이 왼쪽으로 나오고, 이 쉐비트에 의해서 선택된 값이 이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16비트, 이걸 포함한, FR2를 포함한 16비트를 32비트 확장한 이 값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3개인 거죠. 3개인데, 왼쪽 것은 고정이지만 오른쪽 것은 그 V비트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0이면 이 값을 쓰고, 1이면 이 값을 쓰자 이거죠. 그래서 그 V비트가 요 멀티플렉스 선택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0이면 왼쪽 게, 1이면 오른쪽 게. 그렇게 해서 ALU 오른쪽 값이 결정이 되고, 연산 작업 내용은 이거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어쨌든 여기 나오는 값은 이 전체 부분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값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지를 기록하면 되는 거죠. 기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어디다 기록할 때는 BR 부분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에 의해서 선택된 그 열쇠만 기록이 돼주면 돼. 그럼 어쨌든 내부 로직은 이제 다시 보도록 하고, 결국 여기 이제 이 로드 신호가 활성화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드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전 단계에서 실제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는 이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컨디션 코드로 해서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기록할 거냐. 기록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고 조건이 맞을 때만 실제 기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컴페어 같은 기록을 하면 안 되고, 서버나 에러 같은 기록을 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는 신호를 발생했지만 조건이 만족될 때만 요 신호가 발생을 하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즉, 조건이 맞으면 1이 나오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32비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네가티브냐, N비트, 제로냐, Z비트를 여기도 또 기록해 주는 거죠. 이것을 발생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나오는 값을 요 데이터 ALU를 통과시켜 가지고 열어줘서 통과시켜 주고요. 요 놈은 닫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드 DR, 그 다음에 로드 CCR, 요건 활성화시켜 주고, 그게 닫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0.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부터 내려오는 것도 보면 이제 이 ALU에서 나오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웨이트 중에서 요 DR에 지정되어 있는 그 웨이트 값이 또 이렇게 IPS에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요 값이 쓰는 것은 이제 스토어할 때만, 메모리에다가 값을 데이터를 전달해서 기록할 때만 이 값을 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 값을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ALU 현상이니까 이것은 나가놓고 이놈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신호를 발생시키면 되겠고, 다음 상태는 무조건 111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로드 명령어. 즉,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와서 CPU 내부의 레이스에다가 기록하는 작업. 이것은 이제는 주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소를 결정하는 작업은 어쨌든 이 SR에 기록되어 있는 레이스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오프셋 값을 더한 것을 주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SR에 의해서 선택된 값을 왼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SR2 필드에 의한 값이 내려오긴 하겠죠. 내려오긴 하겠지만 이 로드 명령에 보면 항상 요 값이 항상 1입니다. 명령어 그 기계 코드를 보면 항상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값은 내려오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항상 이 값이 선택이 되게 될 테고, 그래서 두 개를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로드 명령어 이 값이 항상 더스템기 add 연산에 맞는 코드가 들어 있어요. 따라서 두 개가 더해진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따라서 이 주소는 SR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16비트 값을 32비트 확장한 값을 더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 통과시켜주게 되면 메모리에 딱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는 이제 로드 명령은 읽기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로 아이템은 읽기에 해당하는 0, enable은 1 해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메모리는 요 enable 신호가 1이 되는 순간 이렇게 또 주소가 있고 읽기 신호가 왔으니까 해당하는 값을 다시도 전송 객을 열어줘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로드 명령어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 값이 여기도 전달되고 여기도 전달되고 다 전달되지만 이런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이 신호만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여기 지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다음 상태는 111. 그리고 스토어 명령은 반대로 이제 CPU 내부에 있는 레이스 값을 메모리에 기록하는 거니까 주소를 결정하는 작업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지?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아까와 똑같고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에 기록할 데이터를 전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여기 DR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스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 DR 요것을 열어서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럼 그 값이 나와서 또 곳곳에 전달될 겁니다. 곳곳에 전달되지만 이쪽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을 테고 메모리로 전달될 텐데 메모리는 어쨌든 주소가 있고 여기 enable 신호가 1이 되게 되면 주소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쓰기라는 신호가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를 해당하는 곳에다 기록한 작업을 메모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는 111로 가서 명령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RR 관련된 명령어들은 아까 ALU 연산하고 똑같은데 요 컨디션 코드를 해서 요것만 기록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값들을 이렇게 연산한 결과 주로 이제 더하기일 텐데 더해진 결과를 목적지 레이스터 주로 보면 R7이죠. 그죠? 여기다가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IR 어디죠? 로드 CCR 요놈은 발생 안 시키고 요것만 있는 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신호들이 각 상태마다 신호가 결정이 됐어요. 신호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부분은 이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가 0일 때는 이 메모리가 이게 쓰기가 읽기가 쓰기가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메모리는 작동 안 하니까
이네이블 신호가 0인 상태에서는 이 값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0이 시점에는 메모리는 차비 작동 안 하는 거거든요. 1일 때는 읽기지 쓰기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든 1이든 상관없는 부분은 X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아직 정의가 안 됐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디코딩 하는 부분. 디코딩 하는 부분은 이제, 현재 상태가 110이고, 그 다음에 OP 코드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P 부분이 000이면 다음 상태는 000, 001이면 001. 어쨌든 이거하고 똑같은 값을 가져가도록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신호는 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상태를 어쨌든 이 값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니까 이제 나중에 회로를 만들 때에 요 값을 그대로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트릭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상태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기 동체어 X로 표현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좀 전에 본 그 진리표대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현재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OP 코드 값이 들어오고 하면 현재 상태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나오고, 다음 상태에다가 실호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상태를 만드는 회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멀티플렉스를 그냥 약간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코딩 할 때만 OP 코드 값이 그냥 일로 패스트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넥스트 값이 일로 패스트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약간의 테크닉을 쓴 겁니다. 그래서 디코딩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만 요 디코드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만 요 놈이 선택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요게 선택이 되도록 요 신호를 적절하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진리표대로 작동하도록 이제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몇 가지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건데,